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줌하고 저희 라이브 스쿨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도 계속 재개발 입문자 과정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종전분의 종후 마이너스 비용. 이렇게 원래 법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놔요. 어렵게 해놓는데 쉽게 풀면 종전자산 가치는 재개발되기 전에 여기 땅 가격이 얼마였냐 이거예요. 종전에 얼마였느냐. 너희들 조합원들이 모여서 원래 얼마를 출자를 했는지를 보는 자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종전자산가치라고 도정법에서는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법상으로 본다면 자본금이죠, 자본금. 그래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었더니 일반 분양도 했고 조합 분양도 했으니까 나중에 새로운 가치가 생겨난 게 종후자산인데, 이 종후자산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냥 분양수익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전의 자산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 땅과 옛날 건물들이 자본이 돼서 자산으로 늘어나는데, 자산으로 늘어날 때에 그때 비용이 들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비례율인데, 그래서 되게 비례율을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례율이 높다? 그럼 뭐가 높아지는 거죠? 비례율이 높다고 하면은 여기 위에 분자가 커지면 비례율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하나가 있죠. 분모가 작아져도 비례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감정평가 내역서와 분담금 내역서가 있는데, 이 한 명 한 명의 분담금 내역서가 결국은 이 사람들도 돈을 추가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럼 내는 돈과 이 사람의 분양가 잡힌 거가 결국은 여기에 조합원 분양 수익으로 잡힐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래 가구수가 만약에 200가구인데, 근데 이렇게 조합원이 가져가는 게 만약에 한 150개다. 그러면 50개의 일반 분양이 생길 테니까 여기에 일반 분양 수익이 또 잡힐 거라고요. 그죠? 잡히게 되는데, 난 이 사람은 난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이럴 수 있겠죠. 이런 자의적 반대도 있고 아니면은 타의적 반대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파트 받고 싶지만은 권리산정 기준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돼서 현금 청산 받을 바에야 나는 그냥 보상받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동이자로 가게 되는데, 이 미동이자의 이 부분은 결국은 이 사업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니까 종전자산 가치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입문자 과정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자산 가치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이 사람의 평가 금액은 이 비용 항목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죠? 만약 이 사람이 아파트 받을 사람이면은 아까 보여줬던 조합원 분양이 한 개가 늘어나고 일반 분양이 하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서 종후자산 가치가 일반 분양만큼 빠지고 조합원 분양만큼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이 사람이 반대한다. 이 사람이 반대한다 그러면은 일반 분양이 하나 또 늘어나죠. 일반 분양이 늘어나고 종전자산은 빠지고, 대신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비용은 또 커지고,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처분 총회 책자를 이제 정비업체에서 잘 짜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잘 사업을 합시다.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가정하에 당신은 얼마, 당신은 얼마, 당신은 얼마를 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뭐 시간이 뭐 한 6개월, 7개월 지났더니 갑자기 미동이자가 늘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종전자산의 분모가 바뀌죠. 바뀌면 종후자산이 바뀌죠. 그리고 비용도 바뀌죠. 그럼 뭐가 바뀌죠? 비례율이 바뀌죠. 그러면 이 사람의 개별 내역서에 분명히 당신은 5억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니까 비례율이 100%니까 5억짜리 아파트 받으면 당신은 무상이고 뭐 이렇게 나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 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바뀌겠죠. 그러면 얘가 다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가 관리 처분을 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고, 그게 확정시켜주는 단계인데, 이게 변경이 된다면 전체 변경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관리 처분은 인가가 나서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 변경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상은 관리처분 인가는 부분 변경이 없어요. 원칙은 그렇죠. 예정적 성격을 취하고 있지만 인가라는 형태로 확정시켜 놓고 가요. 그래서 관리처분 총회 때에 잡힌 금액이 인가에 의해서 이렇게 개별 내역서가 각각이 잡힌다면, 여기서 잡히는 게 무슨 내용이냐? 당신은 5억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비례율이 90% 나와서 4억 5천만 인정받아서 아파트 5억짜리 받을 때 5억 5천만 원을 내라 이렇게 했다면 이게 무슨 돈이냐. 이거를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청산금이라고 불러요. 예. 반대로 돌려받는 사람도 있죠. 그 돈은 뭐죠? 그것도 청산금이죠. 돌려받는 돈도 청산금, 내는 돈도 청산금. 그런데 이제 한간에 일반인들은 청산금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아파트 못 받는 사람이 받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법에서는 그렇게 구성하고 있지 않고 조합원들끼리 내고 받고 하는 게 다 청산이에요. 예, 말이 맞는 거죠. 조합원들이 나중에 청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이제 관리처분 때 미리 이렇게 좀 정해놓고 가는 게 관리처분 인가고 그 안에 있는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청산금이고, 근데 보통 환급금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냥 법에서는 그냥 모든 걸 다 청산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입주할 때 돼서 새롭게 계산하면 이때 당시에 이 계산이 틀릴 수 있거든요. 틀려서 뭐 공사비도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돈이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 경험상 100군데 중에 99군데는 덜 내요. 돌려받아요. 왜냐면 예비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데 뭐 상가 같은 경우는 미리 감정가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나중에 상가는 입주 때 분양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높게 분양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100군데 중에 한 군데는 더 내라고 나와요. 네, 이제 이러면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 이걸 추가부담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뉴스는 좋은 현장은 뉴스가 안 나잖아요. 뭐 사고가 터지고 이렇게 뉴스가 나니까 일반인들은 뭐 어디가 뭐 추가부담금이 2억이 늘었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사례가 오히려 더 적어요. 네, 더 적고 지금 관리처분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건데 관리처분은 결국은 부분적인 변경이라는 게 없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관리처분이다. 그래서 관리처분은 인가라는 표현 때문에 좀 아시는 분들이 거꾸로 이건 확정적 성격인데라고 알고 있는, 인가라는 말 자체가 확정적 성격인데 근데 내용상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중 한참 후려보기 때문에 이때 관리처분 인가를 먼저 하고 이 불확실한 단계가 나중에 한참 밀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정적 성격일 수밖에 없다. 국법에서는 관리처분 예정인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예정인가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리처분 인가라는 표현을 박혀 있고요. 근데 성격상은 예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